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촌입니다.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제가 시골에 7년 동안 살면서 깨달았다고 말하는 건 너무 거창하고요. 제가 알게 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018년 8월 시골로 이사를 왔는데요. 사실 저는 시골에 너무 살고 싶어서 아주 급하게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내가 반대해서 시골에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하시는데 저는 저희 아내가 저를 끌고 시골로 왔습니다. 아내가 먼저 시골에 살고 싶다고 제안을 한 거죠. 아무튼 이렇게 시골에 산 지 만 7년이 되어 갑니다. 시골에 가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양재동에 있는 귀농귀촌 센터에서 교육을 들을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강사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골 문화는 도시 문화와 다르다. 그런데 저는 시골에 내려오면서 관계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원래 관계를 두려워하진 않았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보다 혼자 일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어떻게 보면 독단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는 스스로를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날 때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지금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관계를 실패하는 것을 전제로 시골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은퇴 후 시골에 내려왔다면 다르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새 아이와 함께 시골에 내려왔거든요. 아이들도 마을에서 학교도 다니고 이 마을에서 자랄 계획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실패는 제 선택지에 없었습니다. 시골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로 거의 다 알게 됩니다. 이웃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어떻게든 저희 아이들과 연관이 있어요. 이웃이 우리 아이 담임 선생님인 경우도 있고 이웃집 아이가 우리 아이와 같은 반 친구이기도 합니다. 철물점 사장님 딸도 우리 딸과 같은 반 친구예요. 이렇게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중심인 학교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관계 실패는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시골 생활을 처음 시작했을 때 처음 동네에 이웃들과 어울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았습니다. 우선 강원도 사투리가 너무 낯설었어요. 7년이 지난 지금은 많이 적응이 되었는데 처음 강원도 사투리를 들을 때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말도 많았고 그 억양 자체가 제게는 조금 공격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영어 공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원어민들 사이에서 대화를 처음 해보면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거든요. 동네 이웃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처음 들었을 때 딱 그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외국어 같았어요. 웃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 그 사투리도 좀 이해를 하게 되고 그 억양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대화 내용도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가 되다 보니 전반적인 맥락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잠정적 결론. 시골 사람들도 다 도시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만약 똑같다고 말하는 게 조금 그렇다면 시골 사람, 도시 사람 비슷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시골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좋은 사람도 있고 심하게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도 있고 똑똑한 사람도 있습니다. 시골 사람과 도시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시골은 나 혼자 사는 곳도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입니다. 시골에 태어나 자란 사람들도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도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인프라도 많고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 요즘에는 환경공무관이라고 한다죠. 도시에는 그런 분들이 길거리를 책임집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시골에는 환경공무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시골에서는 힘을 합쳐서 마을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냅니다. 물론 시골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도 그런 일에 뒷전인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시골에 살면서 그런 일에 동참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에는 빠지더라도 힘을 보태야 하는 일에는 조금이라도 손을 보태자라는 마음으로 시골 생활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다 할 수는 없죠. 할 수 있는 만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속담이 하나 있는데요. Actions speak louder than words. 직역하면 행동이 말보다 소리가 크다. 의역하면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하다. 뭐 이런 말이죠. 사람들은 원래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수표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행동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행동을 보면은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인지 바로 알 수 있죠. 저는 시골에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골에서 너무 그러면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 노인들이 얼마나 고약한지 조금만 도와줘도 노예처럼 부리려고 든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선은 제가 그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먹고 마시는 일이 있으면 그냥 먹고 마시면 됩니다. 저는 내성적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말보다 행동이 더 강력하기 때문이죠. 한 번은 동네 부녀 회원님께서 저를 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동네에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뭐 제가 대단한 일을 한 건 없습니다. 그냥 손을 보탤 일이 있으면은 손을 조금 보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이웃분들이 제게 얼마나 잘해 주실지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시골에 와서 진짜로 이쁨을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시골 이장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은 이장님들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다른 마을 이장님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동네 이장님은 그런 분이에요. 자기 일도 바쁜데 면사무소에서 부르면 또 가야 되고 마을 어르신들이 부르면 또 가야 되고 너무 바빠요. 저라면은 절대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시골에 내려왔는데 정말 이상한 이웃을 만나서 고생하고 결국 도시로 돌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시골에 내려와서 저처럼 마을 분들과 잘 어울려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골 사람이라고 해서 도시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시골에서도 분명히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한 사람들도 가끔 보고요. 도대체 그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당연한 거죠. 저는 서울이 고향이긴 하지만 벌써 시골에 7년을 살았고요. 이제 제가 시골 사람이 되었습니다. 장담을 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저는 죽을 때까지 강원도를 떠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약 나중에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도시로 가야 한다면 아마도 강릉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아내랑 이야기를 가끔 나누곤 합니다. 답답한 서울로 돌아갈 생각은 절대로 없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전혀 공감이 되지 않으실 수도 있죠.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시촌 어게인!